왜 뉴스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코스피 신고점 돌파. 뉴스는 축제 분위기지만 당신의 지갑은 왜 더 얇아지고 있습니까? 환율 1,400원. 점심값은 공포가 되었고 월급은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에 대한 모욕입니다. 만약 지금의 이 신기록 달성이 경제 회복의 축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며 지르는 마지막 비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부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 합법적으로 이전되도록 설계된 거대한 금융 함정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것은 뉴스가 아니라 그 함정의 설계도와 당신이 지불할 청구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괴한 모순을 이해하려면 먼저 낡고 쓸모없어진 교과서를 찢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진리라고 믿어왔던 공식은 이랬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 수출이 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된다. 코스피가 상승한다. 외국인 자본이 밀려 들어온다. 원화 가치가 높아진다. 환율이 안정된다. 이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주가와 원화 가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교한 균형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1997년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끔찍한 업보를 치렀을 때 IMF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대가만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 그것은 생존을 위한 대가로 달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뚫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운명은 사실상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외국인 자본은 한국 시장의 심장이 되었고 그 자본이 들어오면 경제는 뛰고 나가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자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고 들어오는 신뢰 자본이 아니라 단기 차익만 노리고 하이에나처럼 몰려드는 함몬이라면, 그리고 만약 이 시스템의 진짜 주인이 대한민국 원화가 아닌 오직 하나의 절대자, 미국 달러라면 이 거대한 금융 태양계에서 유일한 태양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입니다. 대한민국 코스피와 원화는 그 거대한 중력에 매달려 공전하는 행성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태양의 중력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파국을 낳은 최초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2020년 팬데믹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가 멈췄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바로 무제한 돈 풀기. 수조 달러가 수천조 원이 허공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돈은 즉시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 모든 자산 가격을 폭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절대적입니다. 원인, 과잉 유동성. 결과, 40년 만에 돌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 이 재앙 앞에서 시스템의 설계자인 연준은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2022년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진압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가파르고 폭력적인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발산의 시작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위험한 파티는 끝났다. 안전한 달러의 제국으로 돌아오라. 미국은 연 5%가 넘는 위험 제로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자산에서 그 정도의 수익을 준다면 전 세계를 떠돌던 글로벌 자금은 단 하나의 목적지만을 향해 움직입니다. 바로 달러입니다. 원인, 높은 미국 금리, 낮은 한국 금리. 결과, 원화 약세, 환율 폭등.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낡은 교과서가 찢어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론대로라면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코스피는 폭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스피는 신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코스피는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코스피라는 거울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아니라 오직 일부 거대한 수출 대기업의 실적만을 반영하는 왜곡된 거울이 되었습니다.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도체, 자동차 등 극소수 업종이 전체 지수를 인공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안 당신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의 내수 기업들은 침체의 늪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국민경제의 체온계가 아니라 글로벌 수출 대기업의 전용 체온계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지정학적 사건이 이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AI 혁명과 미중 기술 전쟁입니다. AI 산업의 심장은 엔비디아의 GPU이며 그 GPU를 작동시키는 혈액은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현재 이 HBM이라는 미래의 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독점 생산하는 곳은 오직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입니다. 글로벌 함머니는 원화 따위는 싫습니다. 하지만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서 낙오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단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아니라 오직 K반도체라는 단 두 개의 티켓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대한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약 2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지수 전체가 실제와 상관없이 끌려 올라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당신이 목격하는 코스피 착시입니다. 환율은 폭등하고 외국 자본은 반도체 주식만 사고 경제는 두 동강 나고 있습니다. 과거 네덜란드는 천연가스의 축복이 오히려 자국 통화 가치를 폭등시켜 나머지 제조업을 망가뜨리는 네덜란드병을 겪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반대에 혹은 더 기괴한 신네덜란드병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엔진 덕분에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그 외의 모든 산업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약세, 수출 대기업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환차익을 봅니다. 하지만 수입에 의존하는 내수 기업과 평범한 국민들은 고물가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 간극이 바로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만들어내는 부의 불평등입니다. 코스피 신고점의 축배는 오직 반도체 대기업과 외국인 주주들만이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달러로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과거처럼 국내에 투자되어 당신의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돈은 다시 해외로 혹은 더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빠져나갑니다. 부의 낙수 효과는 완벽히 차단되었습니다. 오직 양극화라는 고통만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함정에서 빠져나갈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 한국은행은 당연히 금리를 올려 원화 가치를 방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의 약 91% 수준 세계 2위권입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환율을 잡겠다고 금리를 단 0.25%라도 더 올리는 순간 이미 한계에 몰린 수백만의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집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환율을 잡자니 내수가 붕괴하고 내수를 살리자니 환율이 폭발하는 지옥같은 정책의 사면초가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의 설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대한민국 경제라는 이름의 인질 구조입니다.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코스피 상위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다수 종목들은 여전히 팬데믹 이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내수 기업 중심의 코스닥 지수를 보십시오. 코스피와는 정반대로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곡된 거울의 실체입니다. 또한 달러 인덱스로 환산한 코스피 지수를 보십시오. 원화 기준으로 오른 당신의 주식은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사실상 횡보하거나 오히려 하락했을지도 모릅니다. 환율과 수입물가 그래프를 겹쳐보면 두 곡선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달러가 강해질수록 당신의 식탁 위 물가가 정확히 그만큼 오릅니다. 신고점은 그들의 것이고 고물가는 당신의 몫입니다. 이 기묘하고도 고통스러운 현상은 경제 시스템, 역사의 인과응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첫째, 코스피는 더 이상 경제의 거울이 아니다. 라는 냉정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수는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 실적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으며 국민 경제의 실제 체감과는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둘째, 부채로 키운 성장은 반드시 그 대가를 청구한다. 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출과 부채라는 두 개의 바퀴로만 달려온 성장 전략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그 부작용과 청구서가 지금 환율과 물가라는 이름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연준의 중력 속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방향과 당신의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여의도가 아니라 워싱턴 DC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존재하지만 그 범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반도체 호황이라는 아슬아슬한 외나무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다리 아래에는 고금리, 고물가,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급류가 소용돌이칩니다. 이것은 파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막 한가운데서 본 신기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만약 이 유일한 외나무다리 반도체 호황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이 경류를 건널 것인가?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그때 그 이슈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